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 경제 또 부정부패와 관련해서 상당히 강경한 그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경제 활성화 가로막는 규제들을 이 단두대 처형 방식으로 한꺼번에 과감히 폐지하겠다 이렇게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는데 한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길로틴을 확대해서 규제 혁명을 이룰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는 강경한 발언이 이제 규제 길로틴인데 그걸 이제 언론들은 단두대라고 바꿔서 좀 쉽게 이해를 하게 만드는데 규제 길로틴이란 말이 어떻게 강경한 발언인가 아니면 흔히 쓰이는 경제 용어 같은 일단은 이제 제도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네. 규제 길로틴 제도가 있는 것인데 네. 그 부처가 이 규제가 왜 존재하는지, 왜 필요한지, 타당성 등을 소명하지 못하면 네. 일괄적으로 없앤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긴 한데 네. 어쨌든 길로틴, 이 단두대가 프랑스 혁명 때 어쨌든 뭐 목을 자르는데 사용된 도구니까 예. 어떤 분들은 좀 섬뜩하게 이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여지가 규제 있습니다. 길로틴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단두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규제 단두대 이렇게 쓰는 건데. 네, 그 단두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그 사형 집행의 한 뭐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전에는 뭐 다른 방법을 했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우니까 네. 한 칼에 네. 단두대 한 칼에 바로 이제 그야말로 결단을 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함축되어 있는 건데요. 그만큼 그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예. 규제가 이거 개혁을 하라라고 뭐 이렇게 일선의 지시와 어떤 의견을 표명했는데 네. 아직까지도 기대한 만큼 규제 개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심정이 발로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실제 어떤 뭐 현장에 있는 기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것을 실제로 스타트하는데 적어도 평균 25개의 그 규제가 있다. 네. 이것을 뭐 하다 보면 뭐 시간 다 가고 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뭐 부정부패의 고리도 생기고 네. 그래서 계속 뭐 호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소위 한 번에 이제 개혁을 주문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근데 공무원의 그 문화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공무원들은 소위 말해서 규제를 근거로 해서 보신주의가 사실은 제일 생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움직이고 결정을 하지 네. 근거가 없게 되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거죠. 예. 그것의 또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즉 책임지지 않는 근거로서 사실 규제라고 하는 그것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규제 기호틴 규제 단두대 제도가 정착하고 실행하고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확 풀어주는 감사 제도의 어떤 개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것을 좀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좀 어마무시한 그런 뜻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강력하게 규제 철폐에 대통령부터 직접 챙기고 나서겠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요. 세월호 참사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디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에서 이미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는데 당시에 일본의 우익신문인 산케이신문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명예훼손 혐의로 담당 그 기자가 기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검찰에 의해서. 그랬더니 문재인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제 그 외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제 기준과 맞지 않다. 국제적으로 창피한 일이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맞는 얘기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즉각 반발을 했죠. 문재인 의원 자체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 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네티즌을 고소해놓고서는 그러고선 무슨 뭐 언론의 자유를 보장을 해놓냐 이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마침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 영국계 외신 기자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신 기자들이 느끼고 있는 위협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했습니다. 외신 기자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법적으로 뭐 보장되어 있는 치외법권이나 이런 거가 뭐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 기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좀 보호되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네들이 뭐 한 나라의 어떤 비판적인 기사를 쓴다 하더라도 국가가 직접 나서가지고 국가기관인 검찰이 나서가지고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상당한 경각심을 보이는 걸 제가 봤고요. 문재인 의원이 어저께 이제 했던 말도 가만 보면 국제적인 기준에서
국격이 상실되는 내지는 국격에 피해를 주는 그런 문제다라고 했지 뭐 언론의 자유 자체를 뭐 침해했다 이렇게까지 나간 게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예. 지금 새누리당에서의 반응은 좀 너무 과하게 나간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뭐 그렇다고 노무현 정권이 당시 정권을 잡고 있었을 때 뭐 언론 정책이 잘 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국제사회에서 내지는 이제 외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한국 정부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은 상당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대체적인 흐름이 있다라는 것만큼은 전해드리고 그러니까 자국의 언론 자유, 기사를 허용하는 범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그런 검찰 기소가 언론 자유 침해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기준에는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나오는군요. 어제 질문도 사실은 일본 기자가 한 게 아니고 뉴욕타임즈 미국 기자가 했거든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은 어떤 이슈를 넌 이슈화, 그러니까 이슈를 좀 갈등이 커지지 않고 부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정치력을 이제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검찰에 기소를 하면서 이 사건이 더욱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문제를 사과를 받거나 이제 정정 기사를 받는 이런 이제 조용한 처리 방법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아쉬운 측면이 있겠고 네. 문제 내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참여정부에서 뭐 기자실을 통폐합하거나 또 언론중재위에 신청한 것이 제일 또 정권 비교해봤을 때 많거든요. 네. 이런 것들 또 본인에 대해서 이제 명예훼손을 뭐 최근에 3개월 전에 네티즌들에서 한 바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메랑이 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전에 본인이 했던 발언들, 네. 행보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또 제약하는 그런 정치적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 잘 알겠습니다.